자, 수능 특강 영어 4강의 5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면에 관한 글이에요. 자, 도시화가 되면은, 자, 봐라. An irony in our ag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기술적인 혁신의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뭐 아무리 멀리라도 가서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좁은 도시에서 서로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 하다가 역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글의 전개 방식은요. supporting detail입니다. supporting detail을 갖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모호해서 그냥 supporting detail이라고 적었는데 굳이 이걸 해석하자면 뒷받침해주는 세부사항이라는 얘기죠. 그죠? 뒷받침해주는 세부사항들 supporting details.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느냐. 서양인의 글의 전개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이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타이픽 센텐스로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라고 내세웠으면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메이저 디테일 줄여서 MD라고 적었고 마이너 디테일도 줄여서 MD라고 적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 메이저 디테일 밑에 마이너 디테일이 한 2개 정도 딸려 있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했으면 예를 한 2개 정도 들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제 또 메이저 디테일 나오고 또 예시 2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타픽 센텐스가 맨 밑에 한번 더 나와줘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이게 수능형으로 나올 때에는 다분히 줄여서 주제문은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한 번, 그리고 부연 설명은 하나나 2개 정도, 예시도 각각 그 밑에 하나씩 정도만. 얘가 이렇게 2개씩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 정도씩만 달려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요런 전개 방식 주제문 밑에서 제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고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서포팅 디테일의 구조예요. 근데 이 글의 구조가 좀 괴악한 것은 이 서론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 지금 4번 문장 앞에까지가 전부 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4번 문장이 왜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뒤에 근거가 되는 부연 설명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맨 밑에 뭐 예시 정도 이렇게 나왔다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문장은요. 이 도시의 삶이 도시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1번 문장부터 3번 문장까지는 도시화의 전개를 갖다가 그냥 서론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There's a greater than 50% chance. A greater chance인데 사이에 수식어 끼어들었다고 봐면 돼요. 더 큰 가능성이 아니라 50%보다도 더 큰 가능성이 there is 있습니다. 도치된 거죠. 주어는 지금 chance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절이 앞에 있는 chance에 대한 동격의 부연 설명으로 왔어요. 아이고. 자, chance가 추상명사인 걸 보고 눈치를 좀 채줘야 되는데 추상명사 뒤에 이렇게 that하고 나오게 되면은 거의 뭐예요? 명사절 대절이 동격의 부연 설명으로 온 거죠. 추상명사는 개념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확률상 한 10% 미만은 관계대명사 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위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명사절 대절이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명사절 대절을 만드냐면 완전한 문장 앞에 그냥 that만 붙여서 만든 거잖아. 지금 뒤에 보니까 When you look through your window, what you see is a landscape of concrete, asphalt and cars. 완전한 문장 앞에 지금 that만 붙여놨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대명사가 뒤에 없으니까 앞에 끌어다가 관계대명사 that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 뒤에서 명사절 대절입니다.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치를 쓰게 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끌고 가는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그냥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 when부터 여기 window까지가 그냥 시간의 부사절이고 뒤에가 주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할 때에 부사절의 주어가 동사할 때 주절의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en you look through your window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을 통해서 내다보았을 때에 what you see 여러분이 보는 것이 is a landscape 풍경은 풍경인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 자동차 병렬이죠. 요 세 가지의 풍경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제 또 50%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럴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다 이 말이야. 자, 이때에 이 what you see라는 요 명사절이 지금 이제 주어 역할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새로운 문장이라고 봐봐. 이하가 새로운 문장이라고 봤을 때 when부터 여기 쉼표까지는 막 부사절이잖아. 여기서부터 주절인데 자, 명사절 what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걸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가 없어요. 명사절 대절이나 의문사절은 보통 길면을 뒤로 빼가지고 가짜주어 진짜주어로 썼을 텐데 얘는 뭐야? 길어서 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문장이 유난히 이렇게 긴 문장 중에 what으로 시작하는 데가 많죠. 물론 의문사 what일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의문문이라면 뒤에 물음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는 what절의 동사, 두 번째 동사는 주절의 동사겠죠. 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명사절 주어 what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대절 what절 구별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요. 그 명사절, 종속절의 접속사라는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명사절 대절이나 what절이나 해석은 둘 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확정의 맥락인데 때때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방금도 얘기했죠. 이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동사의 목적을 끌어다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가 완전하면 대절, 불완전하면 what절, 해석은 똑같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확정의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풍경은 풍경인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 자동차의 풍경 1. 절반 이상의 가능성. 그죠? 절반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넘어갑니다. More than half. 자, 일단 half of the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half of the 혹은 all of the 할 때 of를 갖다 관용적으로 생략한 거예요. 그럼 불량 표현 of는 그냥 수식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나온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라는 그냥 수식어일 뿐이에요. 원래는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이야. 불량 표현 of는 그냥 수식어죠. 주어는 뭐다? world's population이 주어요. 그러니까 lives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니라 more than half니까 절반 이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요. And proportion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쟤참 proportion이 좋네. 그럼 몸의 비율이 좋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그 비율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이야.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As we move further into the 21st century 우리가 21세기로 좀 더 한층 더 나아가게 됨에 따라서 그와 비례하여서 비례부사절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다? further. 자, 증가동사, 감소동사, 증가할수록 감소할수록 그리고 진행동사, 점점 뭐뭐 할수록 그리고 비교급. 얘 지금 5 비교급이잖아. 더 뭐뭐 할수록 덜 뭐뭐 할수록 증감동사나 진행동사나 비교급하고 쓰면은 앞에 이 예세는 비례입니다. 뭐뭐 할수록 비례부사절이죠. 그러할수록 urbanization,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will gradually draw to a close. 자, draw to a close는 수거니까 외우세요. 서서히 멈추다, 끝나다 이런 뜻이죠. 그죠? close, 종료 시점으로 draw to 끌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도시화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한참 도시화가 절정에 달해 있는 거고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거다라고 그 추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 보자. 지금 여기서 urbanization이 그래 지금 토픽이죠, 그죠? 그리고 밑에 가서는 이게 the growth of urban living으로 받아주고 있죠. 화살표 연결해 놓은 거 보이죠 여기, 그죠? 도시화. 도시화가 뭐다? growth of urban living. 도시의 삶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서히 멈추게 될 것인데 언제? After 2 centuries that transformed human population from A to B예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A로부터 B에 이르기까지 human population. 자, 인간의 그 인구를 갖다가 transformed 변화시킨 그러한 2세기 끝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려 2세기가 흐른 후에 어떤 2세기야? that 이하는 2세기인데 앞에 선행사가 지금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웬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끌어다 만든 거고 관계부사는 부사 수식어를 끌어다 만든 거니까 선행사를 먼저 볼 게 아니라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봤어야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종속절의 접속사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관계부사 when이 이끌려면은 then 끌어다가 만드는 when이니까 then 같은 수식어는 빼도 되니까 뒤에 절이 완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transform이라는 동사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한 위치입니다. when이 아니에요. 선행사를 먼저 보면 안 돼요. 뒤에 완전 불완전을 먼저 봐야죠. 자, 그래서 무려 2세기가 흐른 후에, 그런데 그 2세기가 바꾸어 놓은 거죠. 인간의 인구를 어디서 어디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scattered over the surface of the earth. 지표면에 지구의 표면 위에 scattered 흩어진 그러한 농업 사회로부터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흩어진 할 때 society는 자기가 흩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흩어진 거니까 지금 과거 분사로 pp를 썼습니다. 수동이고요. 그러한 농업 사회로부터 agricultural society 어디로? To highly compressed life of the city. 도시의 매우 고도로 압축된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얘기죠. 그죠? 휴먼 파퓰레이션을 바꿔 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highly라는 단어는요. high가 원래 형용사 부사로 다 쓰죠. 어차피 부사로 쓸 수 있는 단어에 ly를 붙이면 다른 뜻의 부사가 됩니다. 그 뜻은 좀 외워줘야 돼요. 이렇게. 자, 3도 마찬가지. 지가 압축시키는 게 아니라 압축되는 거니까 pp를 썼습니다. 자,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 From A to B예요. A에서 B로 휴먼 파퓰레이션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시화의 추이에 대한 그 기나긴 부연 설명이 그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에 썩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는 아니죠. 그죠? 자, 아까 도시화라는 말을 받아서 The growth of urban living, 도시의 삶의 증가세는 is one of the greatest contradiction of our age. 가장 커다란 모순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모순들 가운데 하나야. 할 때 지난번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A is one of B라고 한다면은 A는 글의 주제고 B가 글의 개요입니다. 개요에서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 소개하는 문장이에요. 주제 도입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글의 주제가 섹스피어고 그 개요가 뭐다? 그걸 포함하는 큰 범위가 뭐가 된다? 작가들이다.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주제를 끌어내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설명하려면 이것도 어쨌든 A is B의 구조잖아. A는 B이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와 삶의 증가세는 모순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이 사람은. 그죠? 주제문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뭐라 그랬어요? A is B입니다. A는 B이다. 수학으로 치면 P equal Q. 명제의 구조죠. 진리 명제의 구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주제문의 구조인데 거기에 뭐까지 첨가해 놓은 거야? 주제의 범위를 갖다가 정해주는 거죠. 이 개요로부터 여러 가지 모순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도시화의 삶이라고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A is one of B라고 나올 때는 주제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A가 항상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모순들 가운데 하나다 했으니까 여기 지금 빈칸 뚫을 수 있죠. 그죠? 도시화는 모순이다.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니까. 근데 어째서 도시화는 모순이라고 얘기하느냐?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근거 부연 설명, 메이저 디테일입니다. New technologies offer A,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사형식이죠. 자, 그때 간접 목적어는 뭐다? 전달의 대상. 내용 목적어는 그죠? 직접 목적어는 내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 대상 간접 목적어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요, companies and individuals, 회사와 개인들에게 언제나 unheard of, 들어본 적도 없는 degree of locational freedom and mobility, 듣도 못한 들어본 적도 없는 정도의 수준의 자, locational freedom, 위치 선정의 자유와 mobility,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은요. 뭐 예를 들어서 KTX가 나오기 전후로 우리나라의 삶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부산 그럼 굉장히 먼 도시였는데 이제 KTX를 타면 그냥 뒤척이라고 느껴진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게 됐는데 자, we are increasingly able to see, hear and sense one another.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멀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기술 같은 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방에 있는 할아버지랑 서울에 있는 손녀랑 통화할 수 있잖아. 얼굴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able to 뭐 할 수 있다?
see, hear, sense가 A, B, and C로 병렬이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one another, 서로를. Even when we are thousands of kilometers apart. 우리가 심지어 even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S 둘 다 떨어지면 안 돼요. thousands of 복수명사, millions of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나 서로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서로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느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연결사로 nevertheless 정도 들어가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More than ever.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people choose to live. 사람들은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 choose가 무슨 동사? 수업 시간에 했었죠? 소망, 기대, 예정, 결정의 동사 가운데 결정의 동사입니다. 그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원하고 뭐뭐 할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 목적어만 가능합니다. 그죠?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서는 to가 원래 쪽으로란 뜻이잖아. 근데 시간은 미래 쪽으로 흐르니까 미래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뭐뭐 하는 것을이 아니라 앞으로 뭐뭐 할 것을이라고 해석됩니다. 목적어 자리에서만 그래요. 단수령 자체가 동사보다 미래로 해석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요, live in close quarters with each other. 서로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even if 같은 말은 뭐예요? as if지? as if하고 지금 말 잘못했다. even if가 아니라 as if죠. as if과 같은 말은 as though예요. 대가리끼리 보고 외워야 돼요. as though, as if가 둘 다 뭐야?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는 양태 부사절입니다.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그런 양식과 형태로. even if나 even though는 양보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마치 there were no other possibility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있다. 마치 전화기가 없는 것처럼 전화기가 없어서 꼭 소리쳐서 불러야 되는 것처럼 서로 붙어서 살고 있다 이거죠. 자, 할 때에 다른 의사소통이 전화기 같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과 같은 다른 의사소통이 갑자기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죠. 근데 여기 지금 other possibility 이게 단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를 쓰면 안 돼요? 잠깐만 있어봐. No other possibility. 이거 뭐 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is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주어가 지금 단수잖아. 아는 아예 쓸 이유가 없어요. is를 쓰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과거형은 워만 쓰는 거 알고 있죠? 왜 가정법이다? 갑자기 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설사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처럼, 그지?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까이 붙어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주절은 여기 봐요. choose 이제 직설법이죠. 근데 이렇게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과 같은 종속절만 가정법일 때 이런 걸 특수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정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가정법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5번 해설 강의 마칩니다. 빈칸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자, 그리고 어법은 뭐 수업하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죠? 여기 가정법이 제일 눈에 띄네요. 마지막으로 뭐 어휘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네, 5번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